여러분 모두 제목은 보고 오셨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수능 국어에서 이제 문학에 나오는 3점짜리 보기 문제 있죠? 그 문제들을 정말 날먹으로 아무런 베이스나 사전 지식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가장 먼저 가져온 건 뭐예요? 지난 수능이죠. 그죠? 대수능에 나왔던 27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어요? 지금 뭐 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어요. 자, 아주 쉬운데요. 바로 보기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틀린 거 고르는 거래.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자, 질문을 다시 봅시다. 뭐라고?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해내는 거니까 보기에 나온 내용이어야 돼요. 선지의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자, 1번 다시 보라고. 이게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대. 자, 이 내용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어.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럼 다른 선지도 봐봐요. 볼게요. 자, 아무 전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 자, 요 내용 봅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나? 볼게. 뭐라고?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대. 자, 이 내용 나오나요? 나온다. 상대하다는 열망으로 편지를 쓴데 자신은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있대.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선지에서 뭐라고 말했어? 이게 실패로 돌아갔대. 자, 그럼 보기에서 모두 나와야 돼. 이게 실패로 갔다는 내용도 나와야 돼. 나오는지 봅시다. 나온다. 어디? 자,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럼 때문이다. 이게 뭐래? 지속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거는 뭐야? 실패 돌아갔다? 괜찮네. 그죠? 2번은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3번 볼게요. 자,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득치되면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자, 이 내용 어때요? 기능은 어떤 거야? 나오죠. 그죠?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쓴다. 아, 이게 그냥 편지의 원래 목표이자 원래 기능이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도구적 기능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표시된다. 자기 고백으로 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면요. 선제 내용이 정확하게 보기에 나와 있다. 요게 아니라 이 내용이 보기에 있는 내용과 상충이 되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지금 뭐였어? 우리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사랑이 운명적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그죠? 반면 이건 어때? 뭐 도적 기능, 자기 고백. 그지? 현실적인 목표, 뭐 실패 들어간다. 다 어디선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 얘를 맞는지 판단하려면 당연히 지문을 봐야 돼. 하지만 보기에서는 적어도 보기 내에서는 이것이 끼워 맞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요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보기상으로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거다. 문제 없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보기랑 모순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답도 1번입니다. 자, 근데 요 한 문제뿐이었다면 그래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 연도 수능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재작년 수능이에요. 이건 고전시가 문제 보기 문제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장유가 나오고요. 화한국 나와. 자, 이건 이제 알려드리자면 이제 일동장유가 이게 가고요. 화한국이 나예요. 요 두 시를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유형의 보기 문제였는데 한번 마찬가지로 들어볼게요. 자, 가는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을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포 겪은 체험을 생동하게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하는데 뭔가 이 체험을 내가 겪은 체험을 생동하게 드러나는데 어때? 가에서 어떻대요? 생생하게 표현한다. 뭐를? 경험을. 문제 없네. 괜찮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다가 아니라 이 내용이 맞다고 가정해도 보기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괜찮네, 그지? 2번. 나는 화음의 풍경을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의 길은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 어때요? 나온다, 그지? 어떤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 긍지를 드러냈다. 같은 말인 것 같아. 마찬가지로 얘가 맞다고 해도 보기에 이상이 없죠. 그죠? 3번 볼게요.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주목하는 경험에 대한 관심을. 자, 이거 뭐라고? 경험에 대한 관심이래, 그지? 어떤 경험? 사신단이 해가지고 떠나는데 주목한 경험이래. 이런 게 등장했나봐. 근데 사용하는 경험에 이게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정서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관심. 괜찮네, 그지? 다음,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을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 드러내는 건. 자, 외물이라는 건 뭐야? 내 몸 밖에 있는 것들, 즉 외부의 사물들을 이제 외물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면 어때요? 외부의 사물들, 자연물도 있고, 그지? 내 주변에 있는 강호라든지, 그죠?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묘사가 많이 나와 있나 봐. 그럼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 드러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괜찮죠? 다음 4번 볼게요. 가해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자, 얘가 어때? 그치? 사행에 나누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정서를 드러냈대. 이 복잡한 심사도 정서겠다. 문제없고.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을 표현하여 겸양태도로 드러낸 거죠. 겸양은 뭐야?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이런 것들 이제 겸양이라고 부르죠.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정서가 어때?
자족감 뭐야? 아, 만족스럽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느낌이고, 그죠? 회포는 뭐야? 아쉽다. 같은 거죠. 내가 왜 출세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뭔가 아쉬워한다. 그지? 그리고 이건 뭐야? 긍지. 그죠? 아, 이 공간은 정말 내 자랑스럽다.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겸양한 건 뭐라고? 다시? 겸손한 거라고 했어. 근데 봐봐. 첫 번째 뭐라고? 얘가 어떻게? 만족스럽고 자족스러워요? 두 번째, 아, 출세 못해서 아쉽네. 아쉬워하고. 3번, 어때요? 긍지를 드러내. 셋 중 어느 하나도 겸손함, 겸양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정서들이에요. 맞죠? 이건 뭐 명백하죠? 정답 몇 번? 4번. 실제로 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2023학년도 수능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먼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그죠? 내가 실물과 똑같은 게 중요하지 않대. 그럼 내용 봅시다. 실물과 비슷한 거 어디? 아, 나온다.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똑같은 말 나오지? 1번? 괜찮아. 그치? 문제 없어. 다음 2번.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물체가 드러나기 때문에라고 하지. 뭐 똑같은 의미가 등장한다. 그죠? 문제 없고. 다음 3번.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을 부여하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자, 얘는 어때요? 똑같은 말 나온다. 어디? 자,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한다. 똑같은 말 나온다. 그럼 얘도 3번도 마찬가지로 뭐 가능하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이 선지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보기와 봤을 때 모순이 없다는 거야. 그치? 자, 4번 볼게. 뭐 인간과 이런 걸 통해서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한다는 의미겠군. 어떻게? 보이는 그대로 실현한대. 근데 봐봐.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래. 근데 이건 뭐라고 다시?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대. 맞아요, 틀려? 명백히 모순이죠. 정답 몇 번? 4번.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럼 야 이렇게 문제가 풀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헛수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쯤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공부합니까?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그죠? 문제를 뭐 풀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개념어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읽는지, 주요 소재가 무엇인지 이런 걸 공부하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즉, 수능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지식이 전부 다 활용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수능은 다른 쪽에서의 여러분의 능력을 물어봐요. 즉, 여러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이 오든지 간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뭐 내신이야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능은요 그냥 일반적인 공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본질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원리가 무엇이냐? 뭐 이제 설명하자면 되게 좀 긴데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평가원에서는요 문제를 출제할 때 특히 이제 문학을 출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술이잖아. 그죠? 예술은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한 가지 해석만이 옳다고 해야지만 정오를 가릴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평가원은 이런 꼼수를 하나 씁니다. 보기를 가져다 주고요. 그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기를 줬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기를 줬으니까 아 우리는 이 보기에 따라서 해석할 거다. 다시 말해서 너가 이 작품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이 보기를 줬고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면은 유일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해석 말고는 나머지가 틀리다 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보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요. 특히나 이제 보기 문제로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보기 문제만큼은 일단 최우선으로 보기만을 먼저 검증해서 보기 안에서 선지를 검증해보고 그 안에서 답이 나오면 체크를 하고요.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막 길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좀 이 선생님의 좀 방법이 궁금하다. 뭔가 내가 놓쳤던 게 있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제 지난 영상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뭐 디스코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기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규반도 진행 중인데요. 국현 정규반 모집은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